네, 약속된 시간이 되어서 저희 준비된 설명회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설명회 순서부터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설명회 순서는 예고드린 대로 첫 번째 토플 사용 설명서. 네, 저희 세안 아카데미 후원을 하고 계시는 ETS 토플 서동현 차장님을 모셔서 토플 사용 설명서, 영어 실력과 토플이 어떻게 일치가 되는지, 그리고 토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요. 두 번째로는 토플을 어떻게 올려야 되는지에 대한 공략에 관련해서 저희 세안 아카데미 토플 팀장님 께서 말씀을 해주실 예정이고요. 세 번째는 영어 실력이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모르면 돌발 사고가 일어나서 점수가 취소되거나 더 낮아질 수 있는 그런 상황들에 대비하기 위해서 디지털 조선일보 조병욱 팀장님께서 오셔가지고 실제 시험센터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실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유익한 설명회로 꾸려놨기 때문에 끝까지 시청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앞서가지고 얘기 드릴 수 있는 것들은 공식 토플 모의고사입니다. 이 공식 토플 모의고사는 여기 써있는 것처럼 시험 주관사인 ETS가 직접 만든 시험이고요. 그리고 실제 토플 시험하고 동일한 기준의 채점 기준을 갖고 리포팅을 제공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시험 보기 전에 꼭 토플 모의고사를 보셔가지고 실제 시험이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학습하실 것을 반드시 권장합니다. 이유는 하나예요. 토플은 컴퓨터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페이퍼로 써서 훈련하는 시간 체크와 컴퓨터로 시험을 보는 시간 체크가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공식 토플 모의고사 적극 활용해 달라고 제가 여기서 먼저 띄워서 안내를 해드리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시험 보기 직전에 저희 학원에서 진행될 수 있는 어썸 실전반, 시험 보시기 전에 모의고사도 풀어보시고 실전 강의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한번 들어보시고 이 부분도 참고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저희 여름 특강 관련된 부분들은 많은 설명에서 안내를 해드렸기 때문에 각설하고 설명에 바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이게 설명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순서 예고 드린 대로 ETS 토플의 서동현 차장님을 모셔서 설명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ETS 코리아의 서동현 차장이라고 합니다. 네. 네. 너무 반갑습니다. 언젠가 한번 같이 설명하느라 고됐는데 이렇게 올 줄이야. 네, 너무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서동현 차장님께서 1부 순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는 토플 시험의 주관사이고요. 오늘 토플 시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또 세안 아카데미 프로그램을 또 관심 갖고 있는 학생들이 웨비나 참여한다고 해서 저희 정확한 정보 전달을 하기 위해서 오늘 웨비나에 함께 참여하게 됐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오늘 순서대로 저는 웨비나를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토플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학생들이 꼭 알아야 되는 내용, 그리고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내용들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차장님, 오늘 설명에 한 400명 좀 넘게 예약을 해주셨는데 거의 90%가 영어 특기생이거나, 영어 특기생이라고 하면 조기에 어렸을 때 유학을 가서 중학교 때나 초등학교 때나 고등학교 때 돌아온 친구들, 네. 혹은 어렸을 때부터 조기에 영어 교육이 잘 돼 있어서 영어를 쓰고 말하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는 친구들, 네. 혹은 국제학교 간 학생들 친구들이에요. 그리고 국제학교 간 친구들 중에서도 예를 들어서 중학교까지 그냥 평범하게 일반 중학교 다니다가 아버님 일 발령 때문에 이제 넘어갔거나 아니면 유학으로 인해서 외국에 넘어갔거나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학생들 특징을 잘 잡아서 설명을 해주셨으면 해요. 알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설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저희 회사 소개를 좀 드리도록 할게요. 저희는 미국 프린스턴에 본사를 두고 있는 전 세계 최대 규모의 비영리 교육 평가 전문 기관입니다. 최대 규모. 네, 맞습니다. 세안은 국내 최대 규모인데. 네. 여기는 세계 최대 규모인데. 네, 그래서 저희가 조인을 하게 된 거고요. 네네. 저희는 1947년에 미국의 교육계에 있는 분들이 공공의 이익을 만들기 위해서 설립한 회사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회사에는 연구과학자, 계량심리학자, 교육평가, 정책 전문가들을 포함해서 한 3,000여 분의 이렇게 분들이 이 시험 만드는데 교육평가에 완전히 전념을 하고 있는 역시 그럼, 최대 규모 엄청난 규모네요. 기관입니다. 이 전문가의 서동현 차장님도 포함된 거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일단은 이제 이렇게 전문으로 시험을 만드는 회사 중에는 최대 규모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 토플 시험뿐만 아니라 많이들 알고 계시는 토익, 그다음에 SAT도 SAT. 네네. SAT는 이제 칼리지 보드에서 주관을 하시지만 저희가 이제 일부 문항 기출이나 문항을 만드는 거 업무는 저희가 또 하고 있다. 그러면 사실상은 SAT 문제를 컬리지 보드에서 사실상 만드는 것이 아니라 ETS에서 문제를 만들고 네네. 컬리지 보드가 매니징하는 그런 거예요. 네, 주관을 이제 칼리지 보드에서. 그러면 ETS에서 토플 SAT 뭐 다 하는 거네요. 안 하는 게 뭐예요? 그렇죠. 네, 일단 시험에 있어서는 저희가 최고 전문 기관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시험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토플이 무엇의 약자인가 또 많이들 궁금해하시는데요. 토플은 Test of English as a Foreign Language, 그래서 영어를 모국어로 하지 않는 외국 학생들의 영어 실력을 평가하기 위한 시험이고요. 여러분들처럼 대입을 준비하는 학생들, 자학금, 다른 여러 가지 목적으로 만들어진 영어 능력 평가 시험입니다. 저희가 저희 시험을 프리미엄 시험이다라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저희는 비싸서? 그건 아니고요. 네. 그래요? 생활 영어나 이런 일반 영어를 저희는 평가하지 않고요.
대학 이상의 수학 환경에서 필요한 아카데믹 잉글리시 스킬을 음. 얼마나 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대학에서 공부하기 위한. 평가하는 그런 약간 어렵고 또 고품질의 시험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 영역 시험을 응시하시게 되시고요. 응시 방법은 이제 시험장으로 직접 가시는 방법이 있고 그리고 본인의 집에서 컴퓨터로 내 컴퓨터로 보는 시험이 실제 시험 홈 에디션 생긴다면 저 진짜 궁금해요. 네네네. 이따 조금 우리 학생들한테도 잘 설명해 주세요. 우리 학생들 중에서도 지금 코로나19 방역 지침이 아주 강력하게 작용되어 있는 국가에서 유학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어서 네네네. 요거 한번 자세히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홈 에디션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작년에 이제 코로나가 발생하는 이후로 이제 전 세계 시험 센터들이 문을 많이 닫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래도 우리의 대학 입시 준비는 계속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점수가 필요한 학생들에게 안전하게 시험을 딜리버하기 위해서 ETS에서 홈 에디션을 이제 런치를 작년 4월에 했고요. 그래서 사실은 시험을 보는 내용이나 콘텐츠는 시험장에 가서 보는 시험이랑 완전히 동일한데 다른 것은 내가 어디에서 어떤 컴퓨터를 가지고 시험을 보는가 그것만 달라진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진짜 이 집에서 보는 시험이라는 게 조금 사실 뭐 아이비 같은 경우에도 집에서 보는 시험은 안 했거든요. 네네네. AP 같은 경우에는 또 집에서 보게 한 다음에 이제 서술형으로 내고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문제가 이 온라인 감독관인 것 같은데 네네. 이게 제일 궁금해요. 어떻게 감독을 해요? 네, 맞습니다. 보통 이제 시험장에서는 이제 감독관들이 현장에 같이 계시잖아요. 온라인 감독관은 이제 웹캠으로 우리 학생들이 시험 보는 장면을 이제 계속 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아니 될것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 지금 캠이 있으니까 요거 캠 뒤에다가 뭐 단어장을 이렇게 뭐 이렇게 붙인다라든가 네네. 옆에 이제 선생님을 놔두다든가 그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를 저희가 방지하기 위해서 시험 보기 전에 시험 보는 물리적 환경을 다시 한번 체크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웹캠을 두고 시험을 보실 건데 웹캠으로 온라인 감독관이 자, 이 방의 벽 사면을 다 보여주면 이런 요구를 먼저 하고요. 그래서 이런 치팅에 우려가 없는 학생들에게만 이제 시험을 런치를 시작해 주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양방향을 그냥 다 아예 다 네네. 캠으로 책상 아래도 이제 다 보여주셔야 되고요. 책상 위에도 이제 컴퓨터 외에 다른 책이나 아니면 이런 메모지 같은 게 있으시면 안 돼요. 턱불이 비싸니까 있었네요. 맞습니다. 턱불이 비싸니까 네, 있었네요. 저희가 철저하게 시행을 네. 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 무슨 한 사람당 한 명의 감독관이 붙는 거잖아요. 그런 건 아니고요. 감독관이 좀 여러 명 학생들을 보긴 하지만 뭐 인원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실제 어떤 영역을 어떻게 시험 보는지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저희 네 가지 영역 모두 응시하셔야 되고요. 응시에 약 3시간 이상 소요되신다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시험 중간에 10분 맨디토리 꼭 취해야 할 휴식 시간 포함해서 10분 휴식 시간. 네, 처음에 시험 시작하기 전에 아까 말씀드린 물리적인 환경을 보여준다든지 신분증 확인한다든지 이런 시간까지 해서 3시간 반 정도 소요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영역별로 한번 들어갈게요. 자, 리딩 보니까 3개에서 4개 학술적 주제의 질문이 나온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학술적 주제의 지문이 뭘까 이런 질문들 맞아요. 하세요. 네, 저희가 이제 지문을 어디서 많이 발제를 하냐라고 하면 그냥 대학에 들어가서 신입생들이 듣는 원론 수업이 있어요. 원론 수업에서 사용하는 교과서에 나와 있는 것들이 지문으로 기출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 가지 교과목의 교양 수준의 제시문들이 네네네. 예를 들어서 뭐 천문학, 심리학, 뭐 물리학 뭐 이런 것들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학문적인 것들은 몰라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맞아요. 교양적인 제시문들이 출제가 된다. 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리스닝 같은 경우는 강의형 담화 그리고 대화 형태로 이제 지문이 나온다라고 담화 생각하시면 이건 돼요. 뭔가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교수님이 강의하신 내용을 그대로 들려드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음. 아까 심리학 얘기하셨는데 뭐 어떤 특정 주제에 대해서 교수님이 강의하는 내용을 듣고 그에 따라 나오는 질문들에 대답을 하신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럼 보통은 이제 국제학교 준비를 생각하는 친구들 있잖아요. 보통 국제학교에서는 굉장히 우리나라 일반 교과에서 다루지 않는 폭넓은 교과를 다루잖아요. 뭐 심리학, 뭐 철학, 역사, 뭐 미국 역사, 뭐 이렇게 엄청나게 여러 가지잖아요. 맞아요. 그런 걸 공부를 하는 친구들을 그런 걸 공부를 앞두고 있는 친구들한테는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겠네요. 맞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아카데믹 잉글리시 스킬을 평가하는 시험이기 때문에 토플 시험 준비하시면 실제로 수업 따라가는데 당연히 도움이 우리는 그 목적을 위해서 만들어진 시험이네요. 맞아요. 네. 그래서 뭐 대화도 아까 나온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대화는 어떤 것들이 나오냐? 내가 캠퍼스 안에서 친구랑 할 수 있는 대화, 교수님이랑 나눌 수 있는 대화, 뭐 기숙사에 문제가 생겼거나 아니면 도서관에서 사서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대화형으로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또 간단히 말씀드리면 토플 시험은 여러분들이 이제 실제로 유학을 가서 캠퍼스에 발을 들여놓는 순간부터 닥칠 수 있는 모든 상황이 시험에 녹여져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그러네요. 같습니다.
네, 스피킹이랑 라이팅으로 넘어갈게요. 스피킹, 라이팅은 독립형과 통합형 문제가 나오는데요. 독립형은 간단해요. 특정 주제를 주어주고 그에 대해서 서술하시오. 그에 대해서 자기의 주장을 얘기를 하는. 이야기를 해보세요. 이런 문제로 나오니까 크게 어렵지 않은데 이제 통합형 문제가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많이 맞아요. 궁금해하시죠. 통합형은 이제 스피킹만 요구하는 게 아니고 다른 영역의 스킬도 같이 물어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오죠. 아까 강의 내용 듣는 내용을 네네네. 나온다고 했잖아요. 강의 내용을 듣고 그리고 그에 대한 지문을 또 주어줘요. 그래서 네가 방금 듣고 읽은 내용을 비교 서술하시오. 그거에 대해서 뭐 내용을 구두로 요약해 보시오. 이런 게 이제 문제로 나온다. 이게 통합형이다라고 이야기. 영어로 강의를 듣고 사고할 수 있는지 네네. 예, 이런 부분들이네요. 그렇죠. 저희가 이렇게 문제를 만든 이유는 여러분 실제로 유학 가서 닥치는 상황이 이런 것들이에요. 강의 듣고 교수님의 묻는 말에 대답해야 되고요. 그리고 텍스트북 읽고 에세이 써서 보내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다 여러분들이 유학 가서 잘 적응하고 수업을 따라갈 수 있게 대비해주는 게 토플 시험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상당히 빡센 운전면허 시험 같네요. 맞아요. 맞아요. 운전 연수기가 한 500시간 포함된. 네. 그런 그래서 준비하시는 게 사실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어떤 뭐 주제, 커리큘럼을 찾느냐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한데 또 찍기 스킬에서 점수를 올리는 그런 데를 하시는 게 아니고요. 제대로 된 커리큘럼과 컨텐츠를 가지고 수업하시는 세안 같은 거죠. 저희가 또 이런 제대로 된 커리큘럼도 있지만 네네네. 찍기 기술까지 같이 갖고 있습니다. 네, 농담입니다. 오피셜한 대답으로 세안아카데미 추천해 주셨으니까 저희 세안아카데미 많이 이용 바라고요. 네, 바로 질문 그래서 나누시죠. 여러분의 스킬을 진짜 네. 올릴 수 있는 그런 내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더미 퀘스천 관련해서 좀 질문이 있을 수 있어요. 맞아요. 이거 질문 많아요. 리딩이랑 리스닝 보면 3개에서 4개? 뭐 이렇게 나오는 거에 대해서 왜 다르냐라고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저희 ETS에서는 여러분에게 더 좋은 시험을 만들기 위해서 항상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목적으로 들어가는 게 더미 퀘스천이고요. 여러분의 점수에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에요. 이거 틀리더라도 그럼 상관없다는 거네요. 네, 점수에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고. 안 틀면 되잖아요. 그러시죠. 어떤 게 더미인지 모르시잖아요. 아, 그러네. 그걸 그러네. 더미를 이제 막 자의적으로 골라내시지 마시고요. 주어진 문제를 다 풀으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시험을 만들고 시행하고 채점하는데 워낙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가고자 하는 모든 지역에서 모든 기관에서 저희 토플 시험을 인정하고 있다. 이렇게 가장 표준화된 영어 능력 시험. 그렇죠. 가장 선호하고 또 기관들에서. 네네. 그런 시험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시험을 잘 보고 나오시면 점수를 받으시잖아요. 저희는 이제 4가지 영역별 점수와 총점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30점 만점에 영역 점수, 120점 만점에 총점 이렇게 제공을 하는데 성적표를 받으시면 테스트 데이트 스코어와 마이 베스트 스코어가 나란히 나오는 걸 또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요거는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월 19일 날 본 시험의 4가지 영역의 성적. 네. 여기는 지금 세부 영역 보니까 각 영역별로 점수가 매겨져 있는 걸 보니까 날짜는 다르고 네네네. 자기가 본 시험들 중에서 제일 좋은 점수만 끄집어가지고 슈퍼 스코어를 만드는 거예요? 맞습니다. SAT랑 보통 네, 맞습니다. 이게 생긴 지 얼마 안 됐죠? 네, 저희가 이것도 이제 재작년부터 도입한 거고요. 학생들이 본인이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퍼포먼스를 입학사정관에게 보여줄 수 있도록 새로운 리소스로 제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가고 싶은 학교에서 마이베스트 스코어를 인정하는지 입학사정에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참고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질문이 많아서 저도 사전에 웬만한 대학에다가 다 문의를 해왔어요. 일단은 아시아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일본의 소피아 대학을 제외하고서는 이 베스트 스코어에 대해서 인정한다는 기준의 요강은 아직 뜨지 않았어요. 물론 2022학년도 가을 입학 기준으로는 보통 요강이 5월이 지나서 훨씬 지난 7, 8월에 이제 뜨기 때문에 그때 변경될지는 모르겠지만 아직까지 뜬 요강 중에서는 일본의 소피아 대학을 제외하고는 홍콩이나 싱가포르나 우리나라 대학까지 포함해서 아직까지 베스트 스코어는 인정되지는 않고 있으나 미국 대학의 곳곳에는 보이기는 합니다. 곳곳에서는. 그래서 그거를 실제로 요강이 오픈됐을 때 한 번 더 들어가서 아직 가을 입학 많이 남았으니까 참고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뭐 유럽 같은 경우는 이제 CFR 레벨 기준으로 점수를 제출하라라고 또 얘기를 할 거예요. 만약에 C1 이상 점수를 제출하세요라고 하면 나는 토플 95점 이상을 제출해야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유럽 갈 때는 유럽의 대학들이 이런 식으로 이제 기준을 제시하는 건데 뭐 델프라든가 아니면 델레라든가 이런 이제 그 2외 국어 시험 비슷한 기준으로. 네네. 자, 그러면 우리 목표 점수를 설정을 해야 되잖아요. 내 목표를 어떻게 잡아야 될까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예시로 University of California 어드미션 사이트를 한번 들어봤어요. 여기에서 요구하는 최소 조건은 무엇인가 보니까 minimum score of 80라고 되어 있죠. 80점 이상이어야지 응시가 가능한 거죠. 지원 자격. 지원 자격이 되는 거죠. 근데 제가 또 이제 홈페이지를 막 뒤져보니까 이게 뭐라고 되어 있냐. Competitive score is above 100. 100점 이상 되면 너 약간 컴페티티브한 거야. 이 정도 돼야지 안전합니다. 라고 학교에서 또 제공을 하는 정보가 있어요. 이렇게 학교별로 그러니까 이런 컴페티티브 스코어가 따로 있는지 미니멈 스코어 정보와
또 더해서 제공하는 점수가 있다면 이런 걸 좀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결론적으로는 지원 자격은 80이지만 100점 이상 돼야지 안전하다라는 거니까. 네, 그래서 제가 뭐 그 참고하시라고 2019년도 한국 학생들 평균 점수를 가져왔어요. 83점이에요. 이거는 전 연령 뭐 13살부터 막 60살 되는 아저씨까지 모두 포함한 평균이 83점이니까. 초등학생 못 봅니까? 볼 수 있죠. 네, 볼 수 있지만. 네네. 네, 그래서 어쨌든 83점이니까 우리 지금 대입을 준비하는 학생들은 무조건 83점 이상 받는 거 크게 그렇죠. 어렵지 않다. 이렇게 참고를 해서 나의 목표 점수를 설정을 하시기를 네. 추천드릴게요. 네. 네. 네, 다음은 이제 나의 성적표를 학교로 보내는 방법. 스코어 리포팅. 네, 보통 이제 맞습니다. 대학에서 이제 우리 학교에 성적표 보내라. 이거요. 네네네. 이렇게 되면은 보통 이제 내 점수가 뜨고 난 다음에 이제 학교를 이제 찾아서 보낼 수 있는데, 학교를 찾을 때는 각 학교의 고유 번호가 있어요. DI 코드라고 하는 고유 번호가 있는데 이 번호를 검색해서 입력을 하시거나 학교 이름도 검색해서 또 찾아서 입력이 가능하시니까 이걸 잘 찾아서 성적표 수령인의 학교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거 학원에 엄청 많이 전화요. 아, 네네네. 전화 와가지고 스코어 리포팅 어떻게 하느냐. 그럼 저희는 그 요강에 써 있는 기관 번호로 보내세요. 어머님들이 잘 못 찾으세요. 그래서 네네. 지금 현재 보이시는 이 페이지처럼 모집 요강에 나와 있는 학교 기관 번호를 치셔도 되고 학교 검색을 통해서 해줘도 돼요. 근데 단 웬만하면 모집 요강에 나와 있는 또 우리나라 대학 같은 경우에는 전형이 굉장히 여러 가지거든요. 그래서 기관 번호가 또 다르게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기관 번호는 요강을 통해서 꼭 확인해 보실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네, 이렇게 해서 성적표 발송하시면 되고요. 시험 등록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 ETS 계정이 있으셔야 되고요. 계정이 있으시면 웹사이트나 공식 앱을 통해서 등록이 가능하시고요. 시험 등록은 시험일로부터 2일 전까지 등록이 가능하시고 제 시험은 3일 간격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아니 이거 원래 예전에 같은 경우에는 한 2주일 동안 응시가 안 됐었잖아요. 네, 맞아요. 이것도 저희가 응시자의 편의를 위해서 저희가 개선한 내용 중에 하나고요. 그래서 수요일에 시험을 봤다라고 하면 목금토 쉬고 일요일 시험에 다시 한번 응시 가능하십니다. 이제는 더 이상 아이디를 2개 만들 필요는 없겠네요. 그러시면 됩니다. 다음에 이제 응시 방법이랑 장소 선택하시는데요. 아까 2가지 응시 방법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시험장에 직접 가실 수도 있고 집에서 시험도 보실 수 있으니까 이거 좀 유의를 하시고요. 시험장 검색을 할 때는 최소한 좀 상세 주소로, 예를 들어서 뭐 서울 이렇게 하지 마시고 서초 3동 이렇게 해야지 내 집이랑 가장 가까운 센터를 빨리 찾으실 수 있고요. 홈에디션 같은 경우는 국가 설정을 유의하셔야 돼요. 지금 중국이나 이란에서는 홈에디션을 볼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토플 시험이 제공되고 있는 나라 중 토플 홈에디션을 응시할 수 있는 국가, 또 가끔 보면 북한으로 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노스코리아로 잘못 네. 클릭해가지고 조심하세요. 네. 조심하세요.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로 해서 정말 조심합니다. 네, 국정원이 뜰 수도 있습니다. 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잘 선택하셔서 보시면 되고요. 응시 시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험장은 오전, 오후 옵션이 있고 홈에디션은 24시간 타임 슬롯이 여러 개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또 시험 완료하시기 전에, 등록 완료하시기 전에 기억하셔야 될 거, 생년월일, 이름, 신분증 정보 반드시 일치하게 입력을 정확하게 기입을 부탁드립니다. 네네. 이게 만약에 일치하지 않으면 여러분 입시를 못 하실 수 있고요. 시험 런치 홈에디션 안 해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내가 사용할 신분증이랑 일치하는 정보를 입력을 하시고요. 주소 같은 경우는 우편번호를 포함해서, 그리고 이렇게 아파트까지 써놓고 그 동호수 안 쓰시는 너무 많아요. 그러면 성적표 빨리 안 가니까 이 부분도 꼭 유의하세요. 요 이름, 생년월일, 신분증 못 써가지고 시험장에서 이렇게 못 들어가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 환불이 되나요? 환불되지 않습니다. 오! 본인의 이러니까 네. 210불이에요. 210불. 생각보다 이런 분들 많으니까 반드시 등록할 때 꼭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순간의 실수로 20만 원 이상의 금액이 날아갈 수 있으니 조심을 하시길 바랍니다. 네, 다음은 이제 공식 수험서 저희 ETS에서 제공하고 있는 기출문제로 된 것들 굉장히 많아요. 위에 있는 것들은 다 무료 자료니까 홈페이지 꼭 참여해 보시고요. 토플 프랙티스 온라인은 저희 기출문제로 구성된 공식 모의고사예요. 유일하게 ETS의 기출문제로 100% 구성된 거니까 꼭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공식 수험서가 한글판이 또 새롭게 출간이 되었으니까 이것도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서동현 차장님께서 근무하시는 ETS사에 불만이 있거나 뭔가요? 질문이 있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이런 여러 가지 소통 채널을 통해 가지고 문의가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차장님 너무 고생하셨어요. 네. 준비하시느라. 그리고 제가 차장님을 위해서 또 질문을 만들어놨어요. 지금 참석해주신 분들이 한 400명 중에서 한 200명 이상이 사전 질문을 해주셨어요. 그 질문들을 제가 한 2가지로 좀 분류를 해놨어요. 네. 오피셜한 답변이 이제 필요한 것들. 네, 그래서 지금 이 질문들을 살펴볼 텐데 종합적인 영어 수준 향상이나 국제학교 수업 따라가는데 토플이 제일 좋을까요? 맞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토플 시험은 완전히 아카데믹 스킬, 딱 수학 환경에서 필요한 영어 실력을 기르고 또 평가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 놓은 시험이기 때문에 저희 토플 시험만큼 도움이 되는 시험이 있을까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아카데믹이 완전히 베이스가 되는 이제 공부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서 물론 이제 이 토플 공부가 필요 없는 친구들이 있어요. 영어 교사 정도 수준의 영어를 구사를 하는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토플이 필요 없을 수도 있겠지만 영어 실력이 낮은 친구들, 갑자기 이제 국제학교나 아니면 유학을 가게 된 친구들, 아니면 지금 쓰고 있는 영어 실력이 영어권의 고등학교 학생 이하인 수준 학생들, 이런 학생들은 토플 공부할 것을 정말 권장을 합니다. 자, 그 다음 질문. 라이팅과 스피킹 최근 시험 동향이 어떻게 되나요? 모범 템플릿이 존재하나요? 이 질문들도 많은 이유가 사실 뉴토플로 바뀐 다음에 라이팅 스피킹에서 점수가 굉장히 많이 떨어지는 친구들이 많이 발생했어요. 네네네. 잘한다고 본인이 판단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네. 이거 최근 시험 동향이 어떤가요? 저희는 근데 일관성 있게 여러분에게 그 성적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사실 뭐 채점 기준이 달라지거나 그렇지는 않을 텐데, 아마 점수가 떨어졌다라고 하면은 저희 그 기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응시를 하면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거는 이제 좋은 선생님에게 어드바이스를 받으면 점수 분명히 잘 받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모범 템플릿도 많이 물어보세요. 근데 저희 ETS에서 이제 모범 템플릿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다르긴 하겠지만, 내가 학원에서 준 좋은 샘플을 내가 내 것으로 만들어서 나의 언어로 다시 글을 쓰거나 말을 하는 거는 괜찮아요. 그러니까 글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이런 방식으로 나도 글을 구성해야겠다, 이런 표현법이 좋다, 이런 걸 배우시는 건 좋지만 그대로 복붙하시면 ETS에서 DB를 만들어서 이런 걸 하지 못하도록 점수에 영향을 미치도록. 이거 대학의 자기소개서 유사도 검색이랑 거의 비슷한 거예요. 네. 뭔가 이제 잘 쓴 것 같은 그런 글들을 그냥 그대로 이제 옮겨 적으면 이제 바로 네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ETS DB가 강화될수록 이 라이팅이나 스피킹에 대한 그런 채점 기준이 강해져가지고 점수가 좀 안 나오는 그런 그렇죠. 상태인 것 같아요. ETS는 결국에는 실제로 순수하게 여러분의 실력을 알고 싶고 여러분이 얼마나 잘할 수 있는지 평가하고자 하기 때문에 남의 것을 그대로 쓰는 것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네, 들으셨죠? 지금 학원에서 뭔가 템플릿 이거 제시한 다음에 이것만 외우면 돼 하면서 달달달달 외우는 거, 이거 정말 진짜 시간 소모고 정말 답답해요, 이렇게 가르치는 분들 보면. 네, 그렇기 때문에 유의해 주세요. 만약에 그러신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책상에 밀고 그냥 박차고 나오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세안학과에 전화해서 토플 시험 토플 수업 신청합니다. 예,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토플 시험 매회 봐도 상관없나요? 자, 매주 보셔도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 시험은 3일 간격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성적은 언제 발표되고 원본 성적은 언제 받을 수 있고 스코어 리프팅에서 대학에 언제 도착해요? 이런 것들은 보통은 이제 대학 시험을 앞둔 친구들, 대학 입시를 앞둔 친구들이 많이 물어보는데 언제 발표되나요? 네, 시험은 시험일로부터 6일 후 정도부터 온라인으로 확인이 가능하시고요. 원본 성적표, 이제 응시자에게 받는 성적표, 본인 참고용 성적표는 성적이 발표되고 일주일 안에 받으실 수 있어요. 저희가 얼마 전에 일주일? 성적표 프린팅 센터를 한국에 오픈을 해가지고 응시자용 성적표 한국에 계신 분들에게는 일주일 안에 보내드리고. 오, 그러면 한국에 계신 분들은 일주일 안에 받을 수 있고. 네네. 그러면 외국에 계신 분들은? 외국에 계신 분들은 조금 시간이 아시아 지역은 그래도 많이 줄어들었는데 일단은 한국 학생들에게 성적이 빨리빨리 가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저희가 얼마 전에 또 익스프레스 서비스를 런치를 해가지고 그걸 활용하시면 조금 더 3일 안에 성적표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건 돈 좀 내야겠네요. 이거는 추가 비용이 좀 발생을 하기는 네네. 하고요. 자, 기억을 꼭 해주셔야 되는 거는 저희가 응시자용 성적표는 한국에서 발송을 하고 있는데 학교로 직접 보내는 건 여전히 미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4주에서 6주의 시간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을 너무 임박해서 시험 보시는 걸 추천드리지 않고요. 좀 여유 있게 2달, 적어도 2달 전에는 시험을 좀 보실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릴게요. 네, 그래서 이번에 새로 바뀐 게 있다라고 한다면 아까 차장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한국에 계신 분들은 성적표를 일주일 이내 받아볼 수 있는 좀 이제 획기적인 그런 시스템이 들어왔다. 그리고 더 획기적인 시스템이 들어오는데 돈만 내면 3일 안에 받아볼 수 있는 그런 더 획기적인 시스템이 들어왔다. 네. 예를 들어서 우편으로 스코어를 보내야 되는 학교도 있어요. 되게 아직까지도 네네네. 아날로그로 선호하는, 특히 일본 지역의 몇몇 학교들이 그러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빨리 받아서 이제 레터를 바로 이제 전달을 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스코어 리포팅이다 라고 하는 거는 사실 시간이 걸려요. 이게 전산으로 가는 거라고 하더라도. 그래서 그 부분 인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토플 공식 모의고사 효율성 있나요? 당연히 있겠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0% 과거에 나왔던 토플 기출문제로 만든 모의고사는 국내 전 세계 유일하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TPO가 유일하다. 네네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TPO를 쓰시면 내 집에서 내 컴퓨터로 연습을 해보실 수 있잖아요. 그거를 토플 홈 에디션에 똑같이 적용할 수 있으니까 완벽하게 준비를 해서 토플 홈 에디션 볼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시험이다라고 이해하시면 저는 토플 모의고사는 우리 그 국제학교나 영어특기생들한테 가장 객관적으로 이 학생이 영어 수준이 어떤가에 대해서 평가할 수 있는 지표라고 봐요. 예를 들어가지고 미국에서 한 4년 공부했어요. GPA도 좋아요. 근데 토플 보면 60점이에요. 이게 정확한 거예요. 물론 이 친구가 실수를 해서 그랬을 수도 있겠지만 미국에서 4년 유학했다. 근데 토플 60점 나왔다. 이거는 실수라기보다는 본인이 알고 있는 단어라든가 본인이 논리 있게 글을 쓰는 경험이라든가 이런 게 현저히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객관적이게는 토플로 이제 판단을 해주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유학 경험이 길면 길수록 혹은 짧으면 짧을수록 제대로 된 영어 시험이 없다라고 하면 이 토플 모의고사로 한번 체크를 해보실 것을 권장을 합니다. 그리고 질문들 중에 각 대학마다 요구하는 토플 성적이 어떻게 되나요? 이런 질문들 굉장히 많고 학원에서도 가장 빈도 높은 질문 중에 속해요. 물론 서동희 차장님께 이제 물어보시면 사실 토플 같은 경우에 대학에게 이 스코어를 적용하라라고 하는 거지 판단하는 건 대학이 판단하는 거거든요. 보통 학생들의 통계를 본다라고 한다면 선호적인 대학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선호적인 우리가 들어봤던 대학들 이름 한번 들어봤던 대학들 그리고 좋은 대학이라고 들어봤던 대학들은 대부분 토플 100점 이상을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만 재밌게도 합격자 통계를 추려봤을 때 재외국민 전형이다. 3년 특례 재외국민 전형이다. 문과라면 110점 이상, 이과라면 102점 이상을 권장하고요. 그리고 외국 대학의 법학 전공이다 라고 하면 토플 110점 이상을 권장을 해드리고 대부분의 이제 유명한 대학들은 100점 이상만 충족을 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보통은 토플 점수가 아주 낮아도 이제 받아준다는 경우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제학교에서 아주 심화 과정을 하고 있느냐 영어에 대한 그리고 안 하고 있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1부는 이렇게 해서 이제 종료를 하도록 하고요. 귀한 시간 내주신 우리 서동희 차장님 오늘 원래 근무날이 아니잖아요. 그러게요. 여러분 만나려고 제가 오늘 비를 뚫고 그러니까요. 왔습니다. 우리 외국계에서 일하는 외국계 회사에서 일하고 계신 분들은 주말은 항상 쉽니다. 아이고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네, 우리 서동희 감사합니다. 차장님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한 번 더 좋은 시간 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